만병의 원인, 만성 염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병은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뭐죠? 뭐 암이든 뭐 당뇨든 뭐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든 모든 병은요 염증으로 인해서 일어난 병입니다. 두통, 요통, 어깨 통증, 뭐 소화기 문제, 순환기 문제, 면역계 교란, 심지어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도요 뇌의 염증의 결과입니다. 파킨슨, 알츠하이머 다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알러지, 아토피 전부 다 염증 문제고요. 다음에 심혈관 관계 질환, 대사성 질환, 뭐 또 각종 암은 이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만들어진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명이 다 이거잖아요. 위염, 식도염, 구강염, 뭐 간염, 신유, 신염 다 뭐가 들어가요? 염자가 들어가죠.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증 때문에 이제 질병이 생기니까 염증 반응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의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등이 침입하면 이것이 세포 조직을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등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 막는 첫 번째 시스템이 이 면역이 하는 일인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시에 찔렸다. 가시에 찔리면 가시에 균이 있잖아요. 그 균이 이제 몸속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균을 퇴치해야 돼.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면역 세포 가운데 보초병이 있어. 면역도 세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다가 적이 침입하면 이 보초병이죠. 바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쫙 내가지고 이 면역 세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적이 침입했다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면역 세포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열을 내게 하고 다음에 붓고 그래서 이제 혈관을 팽창시켜야 면역 세포가 잘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이제 통증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1차 초등 부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NK 세포가 와가지고 이 특수 정예 부대인데 이 NK 세포, T 세포, B 세포 등이요 뭘 하냐면 잡아먹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해가지고 딱 처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균들이 다 처리됐잖아요. 그러면 시체들이 절비해. 그럴 때 그 시체들을 제거하는 또 세포가 있어. 그것이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시체들을 다 먹어치워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포를 자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 등을 퇴치하고 손상된 세포 조직을 수리하기 위하여 일하는 과정이 염증 반응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빠르게 끝나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끝나야 됩니다. 길어봐야 2주일 이내. 이럴 때 이 급성 염증이 해결되면서 이제 우리 몸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염증이 계속 진행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자, 여러분 계속 염증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러스나 이런 균이 계속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감염이 계속되게 되면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염증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일주일, 2주일 만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쭉 늘어나겠죠. 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질 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세균, 바이러스, 또 곰팡이, 기생충 이와 같은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균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우리 면역세포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두 번째, 물리적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에 손을 댔다. 음식 쓰다가 칼에 손 댔다. 그러면 손 빈 곳에 뭐가 들어갑니까? 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외상에 의한 균이 침입함으로 우리 몸에는 그 균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가스에 찔렸다. 또 화상을 입었다. 심지어 미세먼지 공해도요, 우리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이 독소란 말이에요. 이 독소가 피를 타고 세포를 공격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걸 방어해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은 물리적 화학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일 때 이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비만이다. 비만은요,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내는 염증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가 볼록하다. 이거는요, 염증 공장입니다. 특별히 비만한 사람은 염증 체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당이 높다. 당뇨 환자는요, 한마디로 염증이 계속 유발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때, 과식을 한다. 이럴 때 활성산소 나오죠. 그럴 경우에 염증이 유발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식습관이 나쁠 때 염증이 계속 일어나는데, 정제탄수화물을 먹을 때, 정제탄수화물이 어떤 거죠? 예, 흰쌀. 오늘 어떤 흰쌀, 흰빵, 라면 이런 것. 그러니까 껍질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껍질을 도정을 해가지고 먹기 부드럽게 만든 것. 이건 전부 다 정제탄수화물인데, 이 정제탄수화물은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지방은 다 동물성 지방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지방이라 할지라도 파업류는 좋은 지방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육식을 먹으면요,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육식 가운데 가장 나쁜 게 뭐냐?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보면 약 지어줄 때 뭐 먹지 말합니까? 돼지고기가 또 닭고기,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육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수술해도요, 수술은 거의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육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예요. 흡연, 음주는 당연한 거고요. 잠을 적게 자면 염증이 만성염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에 사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얼굴이 분명히 저녁에 샤워하고 잤는데 푸스푸스하고 막 별이 나오고 소변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잠을 못 자면요, 병이 안 낫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를 하고요. 사실 스트레스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나오면 그것은 다 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으키는 질병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이런 모든 종류의 질병은요 다 염증에 의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울증까지도 뇌에 염증이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뭐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염증으로 막 몸이 가려워가지고 또는 감기도 이제 염증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아토피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한 뭐 간염도 마찬가지고 이런 병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염증을 치료한 약을 줍니다. 자, 어떤 약을 주느냐? 그것은 그 염증이 무엇에 기인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그칠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닌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염에 대한 주는 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소염 진통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렇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안 듣는다, 머리에서 안 듣는다 하면요, 의사에게 통용되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스테로이드 약입니다. 우리 막내 사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들한테는요 스테로이드제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떤 분이 잘 안 나잖아요. 스테로이드만 딱 주면 적시로 그 증상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약은요 부작용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복용하기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가렵다, 알레르기성이다, 이는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것이고, 또 염증의 원인이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다 하면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바로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분당에서 78세 백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 오셨는데요, 78세인데요, 막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왔어. 그냥 몸무게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 들어보니까요, 1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무릎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게 안 나으니까 자기 아들이 의사야, 또 며느리는 약사야. 그러니까 다른 약으로 안 되니까 제일 최고약이 스테로이드거든. 근데 이게 하나를 두 알, 세 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요, 최고용량을 주는 거야, 최고용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약 부작용으로 온몸이 퉁퉁 부은 거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병을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더 확장됩니다. 더 확대됩니다. 약 하나로 시작했다가요, 이곳에 약 17개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당뇨병으로 시작했는데요, 생활을 고쳐야 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생활을 안 치료하니까 약으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심장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 여기 올 때는요, 그럼도 제대로 못 걷더라고.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요, 3달 만에 막 쫙 빼줬습니다. 그래도 잘 걷고, 왜냐면 약을 다 끊겼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성염증을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천연치료죠.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은 이것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뭐 배했다거나 화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공기가 많은 지역에 살아가지고 끊임없이 공기를 호흡해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꾸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육식을 많이 하고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고 설탕 아주 안 좋아요. 뭐 이런 달달한 음식 좋아하고 식생활에 관련되는 문제다 하면 식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잠자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햇빛 쬐고 운동을 도저히 안 한다. 이거는요 염증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안 마신다. 물을 안 마시면 염증 안 났습니다. 그리고요 잠을 충분히 못 잔다. 그러니까 자매님은요 병이 나을 수 없는 거야. 잠도 제대로 몇 시간밖에 못 자죠. 그래도 1시, 2시에 자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이 놀라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오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치료가 될 수 있나? 그리고 물도 안 마신다. 운동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지약하지 말라는 것은 정각에 출석한 사람만 지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정작 지각한 사람은 그 말을 못 들어. 우리 이든밸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강의를 못 듣는 기먹은 사람은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는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치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각에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착해가지고 말 잘 들을 줄 압니다. 자,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에게 잘해도요 노상 스트레스 받으면요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먼저 이제 그것이 마음에 기인한 것,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천지개벽을 해야만이 병이 났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이 병이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달을 있어 보십시오. 약간 좋아질 수는 있어요. 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성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런 상처로 인해서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처나 물리적인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잘하는 것 중요하죠. 다음에 염증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므로 염증 반응이 시작되니까 우리 몸의 염증,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생과 청결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날마다 샤워하고요. 여러분 방은 날마다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환기한 다음에 주무시고 여러분이 방이 지저분하면요 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균이 득실득실 그래가지고 항상 염증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공해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이죠. 또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래서 공해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비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몸이 이게 지방질, 내장 지방이 많으면요 지방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끊임없이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뭐예요? 염증 공장이야, 공장. 그래서 비만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비만은 목숨 걸고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요 통통하고 이렇게 보기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통통하고 보기 좋은 것은 전부 다 이 과체중입니다. 그것이 근육으로 이루어졌으면 관계없어요. 근육이 아닌 것으로 살로 통통한 거는요 다 과체중입니다. 다음에 혈당을 관리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요 반드시 당뇨를 고쳐야 됩니다. 당뇨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다음에 활성산소를 줄여야 됩니다. 무엇이 활성산소를 일으키는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공기도 있고 방사선도 있고
흡연, 다음에 육식, 과로 등등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과식을 피하십시오.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나와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몸에 해가 됩니다. 다음에 육식 위주의 식사를 반드시 피하고 여러분이 완전한 채식 식사로 바꿔야만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치료가 됩니다. 이 음식물에 관한 견면 388페이지 보면 암, 종양,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 기인한다. 그리고 더 끔찍한 말이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성령의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육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결핵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여러분, 사실 육식하는 것은 시체를 먹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해도요, 집에 돌아가면요, 왜냐하면 더 강한 게 뭐냐면 식욕이거든. 식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결심해야 돼. 그 대신에 이제 만성 염증을 쾌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과일, 베리 종류, 사과, 배, 포도, 모든 종류의 과일. 또 견과류, 씨앗류 이런 것은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 제2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기름 가운데서도 올리브유, 호두유, 아마씨유 등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류와 과일류와 견과류에 왜 이런 것이 염증을 치료하냐면 여기는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배는 폴리네롤이 많고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많고 등등등. 그래서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1 내지 2인분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11년 젊게 보인다. 여러분, 채소를 드시고 이렇게 채식하잖아요. 사람이 깨끗합니다. 사람이요, 이게 예쁘다, 잘생겼다 이것이요, 물론 그 형태도 중요하지만요, 피부가 곱잖아요. 그러면 다 미인됩니다. 제가 여기서 관찰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서 피부가 막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다 미인이 돼버려요. 이야기 좀 하면 좀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평소에 이야기하기를, 야, 목사가 채식을 해야지 그래 고기를 먹으면 되나? 제 아들도 고기 먹어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 야, 너 음식 너무 많이 먹는다. 근데 잘 말을 안 들어. 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말이 참 팔불출 같지만 굉장히 예뻤어. 그런데 애가 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요, 너무 보기가 싫어, 내가 볼 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는데 애가 얼굴이 깨끗한 거라. 그리고 어릴 때 그 예쁘장한 얼굴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순호야, 너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물어봤어. 이야기했어. 아니라 다를까, 얘가요, 드디어 위에 탈이 나가지고 그 역류성 식도염 걸리고 위가 쑥쑥 해가지고 병원 갔대. 병원 가니까 의사가 이제 처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저녁을 일찍 먹고 그 다음부터 일절 안 먹고 간식 전혀 안 하고 식사량 적게 먹고 다음에 채식만 딱 하고, 와, 그러니까요, 그 얼굴이요 막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형태도 바뀌고 붓기가 싹 빠지면서 아직도 좀 멀었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미인되고 싶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채식 식사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여러분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리브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 올리브 기름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사장 기름도 붓고 뭐 예수님이 기도한 산이 감람산이었고 다 올리브가 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성소의 기름도 올리브유고,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은 변비증을 완화시키며 폐결핵에 대하여, 그리고 감염을 받아 염증을 일으킨 위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어약보다도 좋다. 그것은 음식으로서 동물에게 얻는 어떤 기름보다도 좋다. 또 올리브에 있는 기름은 변비증과 신장이 나쁜 사람, 신장병에 대한 치료제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산도가 아주 좋은 거 0.08.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올리브 중에서 제일 산도가 좋을 거예요. 0.08.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제 장의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염증을 퇴치하는 법입니다. 장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중앙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해균이 많게 되면 장누수가 생깁니다. 장누수가 생기면서 세균이 장벽을 뚫고 피 속에 막 들어가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유해균이 많으면 장을 단단하게 딱 막아가지고 세균이나 이런 것이요 장벽을 못 뚫고 오도록 딱 막아버려요. 또 하나는 장에 유익균이 많게 되면 이 유익균이요 항생물질을 만들어내, 항염물질을 만들어내. 그리고 짧은 지방산 사설이라고 하는 짧은 사설 지방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의 10%를 공급해. 그리고 유익균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면역이 올라가. 왜냐하면 장에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의 이 건강은 면역세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올라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로토닌도요. 우리가 이제 맑은 날에 햇볕을 쬐이면 이 햇볕을 받으면 햇볕이 망망을 때려가지고 우리 송가선에 들어가지고 그것에서 세로토닌이 만든다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만들어서 우리를 치료할 물질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80% 내지 90% 어디서 만들냐면 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와, 그러니까 장의 건강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만성염증 퇴치하는 또 강력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근육에서 무슨 물질이 나오냐면 마요카인이라고 하는 항염물질이 막 나와요. 항염물질.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마요카인이라는 것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염증을 다 줄여줘 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험에 의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뭐 6주일간 매일 15분씩 근력 운동을 했는데요. 뭐 관절염 통증이 줄고 체내 염증 물질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왜 관절염 통증이 줄고 체내 염증성 물질이 줄어들었는가 알고 보니까 운동을 하니까요. 장내 세균의 유익균이 막 증가해. 그래서 장내 세균의 유익균이 증가해가지고 이 장내 유익균이 뭘 만들어내냐면 항염성 물질의 일종인 SCFAS를 생산해서 이와 같이 몸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고 관절염을 낫겠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부부가 하는 걸 좀 제가 하는 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시 반에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지고 30분 동안 뭐 씻고 뭐 옷 입고 다 합니다. 다음에 다시 되잖아요. 5시부터 30분 동안요. 맨손 체조하고 다음에 팔굽혀 피기 하고 아령 들고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운동합니다. 그럼 다시 반대죠.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6시부터 뭘 하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거라. 근데 이 말씀이요, 전날부터 연구를 해야 돼. 내일은 뭐랄까,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전날부터 내일은 어떤 주제를 할까, 또 자료를 찾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6시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요 열심히 또 막 설교를 준비해. 이제 뭐 7시 그 사이에 이제 뭐 빨래도 하고 다 합니다.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7시 반에 식사로 딱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제가 운동으로 딱 남겨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후에 운동 뭘 하냐면 걷기. 그러니까 햇볕을 쬐면서 막 저 화동 저수지까지 갔다 왔다. 보통 1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다음에 저녁에는 또 뭘 하느냐? 저녁에는 저체와 예배를 딱 끝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유튜버에 있어. 그 이제 10분 근력 운동하는 게 있어. 최태현. 그 누구한테 소개받았어. 그 유튜브 딱 틀어놓고 따라하는 거라. 10분 그거 보면 뭐 이제 시부직하고 별로 운동 안 될 것 같은데요. 10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딱 운동한 다음에 이제 이제 저녁에 샤워하거든요. 샤워 딱 하고 딱 자면요, 밤중에 깨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잠을 잘 자려면요, 저녁에, 그러니까 낮에 충분히 운동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운동하면 좋겠어. 근력 운동. 근력 운동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안 깨. 제 일가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창피하지만. 다음에 또 하나는 수면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50세, 60세, 70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부족 집단은 사망률이 25% 증가했다.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5시간 미만의 수면을 하는 사람은 복합 만성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30 내지 40%더 높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밤에 잘 못 자면요, 낮에라도 좀 자야 돼. 하여튼 그래서 절대적인 수면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는 주무시지 마시고 자꾸 습관을 밤에 깊이 자는 걸 습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불량한 수면은 염증, 혈압을 증가시키고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염증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만성염증을 퇴치하는 것은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에 노폐물이 배설 안 되면 그 노폐물이 다 염증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요, 하루에 몇 잔 마시라고? 8잔. 토탈 2리터. 그래서 제가 아침에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야 하루에 3컵 내지 4컵을 마실 수 있어. 그러면 낮에 뭐 일하다 보면 물 마실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래도 문제가 없어. 또 저녁에 잘 때는 물 많이 마시면 잠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물 한 잔만 딱 마시면 되고, 이렇게.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이제 참 문제가 되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될 수 있고, 또 이제 부정적인 감정, 죄책감이나 우울, 낙심, 절망, 분노, 미움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을 망치는 강력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해결책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아 씨,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네.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 모든 원인은요, 여러분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을 딱 내려놓으면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아무리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내려놓으면요, 나한테 잘못했다 왕심을 꽉 품어가지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시편 13편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그의 고통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너무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깜깜해. 그러니까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의 심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나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여. 내가 지금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지금 고생했는데 아직도 나는 그 병 때문에, 아니면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져. 그럴 때 이 다윗이 고백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나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혹시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언제 이런 느낌을 갖습니까? 내 삶에 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것도 뭐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고통도, 이런 고백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신실히 믿는데, 하나님 신실히 믿는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의 뭐 질병이나 불운을 당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나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그럴 때 이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언제 썼겠습니까? 다윗이요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녔죠.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서 막 도망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는 그 전편을 다 알기 때문에요. 10년 후면 그래도 끝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10년, 자기 인생의 중간 상태에서는 10년 후에 끝날 그런 보장도 없어. 그런데 지금 막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막 8년, 9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제 다윗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죽음의 공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절망 가운데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수없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얼굴을 나한테 숨겨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좀 다시 고백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제 막 육체적인 이런 고통의 심한 걸 나타내주고 있죠.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원수가 기뻐합니다. 원수가 날뛰고 그러면 내가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빨리 속히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는 그가 놀라운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어떤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그가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끝내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6절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이로다. 지금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그런 믿음으로 붙잡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 다윗을요, 하나님 목적이 있었죠. 이 10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아랑이 있고 너그러운 바다의 모래처럼 마음이 넓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지나야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나 분명히 신앙생활 했어. 교회 열심히 나갔어.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 깨지는 게 뭡니까? 내가 껍데기 신앙했구나.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면 드디어 10년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처럼 그가 주의 사랑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아직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가 다윗에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